네, 현재 시간 2시 18분 지나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 힘든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더 밀리고 있는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 와중에 또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종목은 무엇이 있는지 상황실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김민수 대표님과 세 가지 상황실을 통해서 시장에 대해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집중해 주시고요. 첫 번째 상황실 만나보시죠. 인플레 공포에 화들짝 놀란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카카오, 네이버, 이 기술주 위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국내 대표 기업이면 네이버, 카카오가 떠오르는데 이 회사도 오늘 어쩔 수 없이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했거든요. 금리 인상 시기, 지금 0.75%포인트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이 마당에 기술주, 카카오에 대한 대응 전략, 관점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대표님? 시장에 전략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지금 버티기 전략. 버티기요? 네. 네. 그거 하나로 지금 이렇게 처참한 시장의 변화를 저희가 몸으로 맞고 있는데 네. 솔직히 그런 생각은 듭니다. 저희가 뭘 잘못했습니까? 네. 그냥 주식으로 조금 좀 돈 좀 만져보겠다고. 네. 큰 돈도 아닙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무참하게 이어가는 이런 시장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고 좀 짜증나고 이제는 그를 넘어서 공포의 국면까지 들어오고 있는 이런 상황 쪽에서 누가 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런 생각들도 들고 있는 하루인데요. 카카오입니다. 그래서 카카오도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를 성장주의 개념으로 보면서 또 특히 이제 미국 시장도 그렇고 금리 좀 더 빨리 올릴 거면 성장주 좀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카카오 하게 되면 좀 미운 못이 박혀 있죠. 그래서 가뜩이나 미운데 그래도 갖고 있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그래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고민하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근데 이런 거 저런 거 다 빼고 그냥 아주 팩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이 적자나는 회사인가요? 실적이 떨어지는 회사인가요? 그건 아닌데 네. 그만큼 한때는 우리 모두 쓰는 카카오가 뭔가 계속 또 성장의 개념과 함께 또 계속 이어간다는 쪽에서 주가도 많이 올랐다가 지금 보게 되면 실적의 동향을 지금 현재로만 딱 보게 되면 상저하고입니다. 어떤 2분기도 실적 좀 더 좋아질 것 같고 하반기도 괜찮아질 거로 보여지는 대표적인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앞으로 실적 변화나 흐름들이 이번에 이런 여러 가지 파고를 통해서 어떻게 바뀌는지는 계속 저희가 추적을 해야 되겠지만 네. 그렇게 되면은 올해 영업이익이 지금 현재 예상치는 8,200억 나옵니다. 작년 대비해서 38%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주가가 많이 하락하게 되면 오히려 성장주의 개념은 그만큼 그동안에 높이 받았던 밸류가 많이 낮아지는 거겠죠. 그런 관점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지금 일회성 이익이 좀 있다 보니까 그걸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12개월 선행 PER로 보게 되면 한 35배, 30배 사이 정도까지 들어와 있는데 물론 이런 시장에서 카카오를 가지고 뭐라고 제가 하는 건 아니겠지만 네. 그래도 주가 수준은 예전에 팬데믹 이전으로까지 어느 정도 다시 회귀하고 있는 과정 쪽에서 실적이 꺾였느냐 아니면 회사가 망하느냐 이런 건 전혀 아닌 상황들에 대해서 일단 판단의 기준은 좀 더 실적과 함께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위축될 정도는 아니다라는 쪽이 지금 현재 팩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리가 잘못한 게 뭐냐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시청자분께서 미리 팔지 못한 게 잘못인가요? 라고 의견 주셨는데 사실 이렇게까지 급락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한 투자자분도 많으시고 그리고 좀 억울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게 아니 나는 분명히 적자 회사에 투자한 것도 아니고 실적도 괜찮고 그 성장에 맞게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종목마저 무너지는 시장이다 보니까 지금은 이걸 누구한테 뭐라고 해야 되나 탓해야 되나 참 이것까지 혼란스러운 그런 시장이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카카오의 경우에는 먼저 매를 맞으면서 성장에 대한 기대가 주가에 다 반영이 됐다라는 그 판단 때문인지 네. 먼저 매를 맞고 쭉 밀렸어요. 네. 그리고 동종업계 대비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카카오 그룹주가 유독 더 많이 하락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솔직히 반대로 말씀드리면 뭔가 좀 스토리가 좀 더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카카오뱅크 일단 요즘에 앵커님은 은행 가보셨죠? 아, 당연하죠. 네. MZ 세대 쪽에서 네. 은행 안 가본 친구들 많습니다. 안 가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예, 네. 말 바꾸기는 안 되고요. 네. 근데 그런 쪽에서 보게 되면 뭐든지 그러니까
은행을 가지 않아도 번호표 뽑지 않고 기다리지 않아도 그냥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은행 시스템의 강점들. 이게 어떻게 보면 플랫폼의 강점이었었죠. 그래서 이게 스토리로 맞아지면서 오히려 카카오뱅크의 성장의 동력이다. 마찬가지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도 대출 관련돼서 앞으로 이제 시장을 확대하면서 대출 중개 서비스가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복잡하게 가서 은행 가면은 이런 서류 가져와라 저런 서류 가져와라 이렇게 하지 않고도 알아서 어떤 간편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회사에 대한 중개가 나온다라는 이런 강점들이 있었는데 네. 이게 지금 같은 시점 쪽에서 그만큼 강점이 오히려 밸류를 비싸게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훼손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앞으로에 대해서는 은행 그래도 안 가. 여전히 이쪽에 대해서 많이 꾸준히 쓰는 모습들이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바뀌어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적자를 보여주고 있는 카카오페이에 대해서는 약간 좀 답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나마 또 최근에 이런 종목들을 기관 특히 연기금이 네. 연기금도 저희가 낸 이 연기금이 네. 주식을 계속 사고 있습니다. 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라는 쪽도 부담은 많았지만 결국에는 그러다 보니까 기관이 샀던 연기금 중심으로 샀던 게 딱 멈춰버리다 보니까 주가가 빠르게 하락하는 과정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수급에 따른 변화도 한 몫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스토리가 흔들리게 되면 주가도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이 고밸류 부담들이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주가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네. 우리가 사실 카카오페이랑 카카오뱅크가 상장 때부터 고밸류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 그때 대비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현재 시점에서도 여전히 평가로 봤을 때는 고평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가요? 고평가는 사실이죠. 네. 사실인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그 상장했었을 때 보여줬던 그런 어떤 장밋빛의 네. 어떤 여러 가지 과정들. 그럼 그를 통해서 실적이 나와야 되겠죠. 이 성장세가 그러니까 즉 올해도 만약에 뭐 한 100억을 보여줬다. 내년에 그러면은 그 정도의 비싼 밸류를 가질 수 있을 만큼 내년도 한 30% 성장세 뭐 이런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게 되면 그래도 성장하네라는 쪽의 변화가 나올 텐데 그게 나오지 않는 지금처럼 적자의 흐름을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아무래도 대응할 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또 나오고 있는 상장 때 이어졌던 갖고 있었던 오버행 이슈라든가 이런 게 네. 계속 불러일으키게 되면 주가가 힘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이런 쪽에 대해서 염두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채팅방이요. 김민수 대표님 때문에 어떤 죄인지 많은 분들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지금 석고대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사실 시장이 과하게 어떻게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라는 그 큰 손들의 매매에 따라서 샀느냐 팔았느냐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유독 힘든 한 해가 되고 있는데 지금 카카오를 갖고 계신 분은 이거 물을 타야 됩니까? 비중을 더 늘려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의견을 주셨거든요. 질문 주셨거든요. 한 줄 평과 함께 투자 의견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시장이 고해성사하게 만드네요. 네. 그런데 일단 지금 카카오를 보는 입장 쪽에서 아주 객관적으로는 저는 여기서 더 빌린다고 하더라도 그런 큰 충격보다는 네. 어느 정도 바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뭐 이런 거 저런 거 떠나서 밉다고 하더라도 뭐 실적 만약에 큰 폭의 감익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바뀌겠지만 이 정도의 흐름들이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가격대 특히 추가로 만약에 좀 길게 볼까요? 길게 보게 되면 거의 그동안에 올랐던 부분은 다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손절을 할 의미는 없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특히 카카오를 매수해서 가져갔다는 얘기는 지금 어떤 시장에서 빠른 매매를 원하시면서 매매하셨던 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에 대한 변화에서는 그냥 지금은 지켜보자라는 쪽으로 보시되 하지만 지금 그동안에도 몇 번 카카오나 네이버를 말씀드렸듯이 중기 저항권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약간 좀 덜었다가 거기다가 다시 저가 매수하는 기회로 만들어내는 게 더 좋지 않느냐 한쪽에서 지금은 중기 저항권이 85,000원대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는 올라왔을 때 지금 팔고 싶은 마음을 그때 대응하셔서 그때 정리하셔서 다시 좀 갖춰놓은 다음에 주가 변화를 확인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추가 매수에 대해서는 의견 주지 않으셨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바닥권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그 기간이라고 보셨기 때문에 목표 주가 85,000원 제시해 드렸고요. 중기 저항대 온다면은 그때는 매도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 넘어가 보시죠. 잘 버텼었는데 넥슨 게임즈 이야기입니다. 다른 게임주 대비 주가가 비교적 방어가 컸던 넥슨 게임즈인데 전고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부분을 향해 가던 찰나에 오늘 급락이 좀 심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게 무서운 거죠. 네. 좀 버틸만 하다가 거기서 갑자기 시장이 안 된다 싶으니까 다들 이제 매물 쏟아내는 이런 이렇게 되면은 내가 왜 어제 안 팔았을까라는 후회만 계속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오늘 개파락이 나왔을 때 조금 좀 그랬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종목들의 특징은 보통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 뭐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 네. 대표적으로 지금 넥슨 게임즈를 바라볼 게 아니라 일본에 상장된 넥슨을 보셔야 되겠죠. 그 주가의 흐름들을 보면서 그동안에 또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이쪽이 들어가면서 꾸준하게 주가를 그래도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좀 버텼습니다. 거기다가 그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국내 넥슨 게임즈도 그런 흐름들과 함께 좀 뭔가 바뀌는 게 아니야. 대표적으로 고인이 되신 네. 회장님 이후에 나오는 이제 지배구조의 변화라든가 거기다가 이번에 지금 넥슨 게임즈 디벨로퍼스 컨퍼런스 그래가지고 NDC라고 네. 놀라지 마시고요. NDC 2022 쪽이 나오면서 네. 거기서 좀 관련된 영상을 보다 보니까 상당히 놀라운 게 우리는 게임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또 앞으로 만들 게임에 대해서 음향 효과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하고 자세하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회사에 대한 소통을 하려는 여러 가지 과정들은 참 나쁘지 않습니다. 상당히 좋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대감들이 무너지면서 주가가 이렇게 빠르게 밀렸다라고 하게 되면 솔직히 좀 그렇죠. 근데 만약에 반대로 일본에 있는 넥슨 주가가 오늘도 보니까 좀 흔들리긴 하지겠지만 여전히 꾸준한 변화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게 되면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는 약간 자회사 입장이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변화는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추가로 밀린다라고 하게 되면 매수 기회를 삼아보는 것도 어떨까. 하지만 일본의 넥슨의 주가가 단단하다는 이런 모습들을 확인하면서 대응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 지금 일본에 상장되어 있는 그 넥슨의 주가도 같이 체크해 봐야 된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최근에 넥슨 게임즈가 다른 게임주 대비 좀 버틸 수 있었던 거는 그래도 하반기에 나오는 그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거든요. 네. 근데 워낙 지금 게임주에 대한 센티가 많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많은 게임주 투자자분들이 이제는 뭐 신작에 흥행을 해도 이전만큼의 영광은 못 보는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이전의 주가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삼박자가 다 갖춰져야 될까? 예를 들어서 뭐 금리 인상의 속도가 줄어든다거나 혹은 게임이 흥행을 해야 된다거나 혹은 메타버스가 정말 실생활에 이용이 된다거나 이게 다 이루어져야지만 회복될까요? 그거에 플러스 알파가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거겠죠. 네. 많이 빠졌다가 이 정도면 추가 하락보다는 좀 저항력, 지지력? 가격적 매력 네. 이런 거. 네. 그래서 그런 P2E나 뭐 이쪽으로 그러니까 대표 주자들의 흐름들을 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P2E 같은 경우는 위메이드 그리고 또 나머지 그쪽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 요즘에 크래프톤 네. 이 두 가지 종목을 보시면서 그래도 잘 견디나 이 흐름 체크하시면서 나머지 게임즈에 대한 동향들 확인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요즘 그나마 그래도 그 전에 미리 많이 빠졌기 때문에 버티려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하겠죠. 버티려고 하는 것과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세로 나갔을 때 추가 상승력 이 두 가지를 비교하셔야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지금같이 어렵죠. 시장에서 이런 얘기 드리는 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그래도 이번에 카트라이더 하신다고 하셨나요? 카트 안 해봤어요. 카트 안 하시 이거 네. 그게 그 카트라이더가 이제 드리프트라고 하는 쪽이 또 나오면서 네. 그래도 글로벌 3억 8천만 명이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런 표정하지 마시고요. 네, 근데 이런 쪽에서 아무래도 기대감은 여전히 좀 남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뭐 프로젝트 제우스, 히트2 이런 쪽에 과거 그래도 좀 보였던 게임들이 영향력이 있을 가능성은 높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한 변화를 앞으로 보여주느냐라는 쪽인데 제가 하나 걱정하는 거는 신규 게임들이 이번에도 크래프톤이나 아니면 NC소프트도 새로운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출시 일정이 예상대로 그렇게 나올 수 있겠느냐. 저는 이게 좀 늦어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기대감이 또 지연되면서 주가가 출렁일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도 감안을 하시면서 일정과 변화들을 체크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 맞아요. 만약에 또 일정이 지연된다면 또 한 번의 시장에 실망감을 가져다 줄 수 있는데 사실 제가 뭐 김윤수 대표님이 이야기하면서 카트라이더 이야기할 때 카트라이더 이제 하는 모습이 흉내냈는데 원래 이게 시장이 좋으면 제가 막 장난도 치고 그럴 텐데 오늘 같은 날은 정말 말도 조심해야 되고 제가 행동도 조심해야 되는 날이라서 김윤수 대표님한테만 보여드린 거예요. 예, 잘하셨습니다. 저만 봤고요. 네. 근데 뭐 어디서 뭐 술자리에서도 그런 건 하지 마세요. 별로 그렇게 썩 좋은
얘기 못 들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제가 뭐 항상 그렇죠. 뭐 주식 이야기나 해야죠. 그럼 넥슨게임즈 하반기 대작 기대를 갖고 가야 될까요? 아니면 그 기대가 워낙 시장이 좋지 않으니까 잠시 내려놔야 될까요? 넥슨게임즈 잘 가다가 이게 뭐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장의 대응 전략, 투자 의견 한 줄 평으로 드려볼게요. 지금 자리에서 추가로 한 번 더 빠르게 하락한다라고 하게 되면 네. 넥슨 게임을 좀 아신다. 네. 내 게임에 대해서 괜찮은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우리 애들은 다 하는데 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아마 추가 매수로 보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보시되 하지만 여기서 지금 나오는 또 급하게 하락했기 때문에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저항대가 한 21,500원대 얘가 강한 저항대가 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안착하느냐가 또 중요하겠죠. 그래서 하게 되면 만약에 저가 매수로 들어갔는데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강하게 저항을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빠져나오셔야겠죠. 그런 일단 좀 짧지만 강한 전략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넥슨게임즈 목표 주가 21,500원 제시해 드렸고요. 지금 이 회사의 뭐 게임이라던가 그리고 일본에 상장되어 있는 넥슨 같은 것을 다 고려해 봤을 때 현재까지는 주가가 또 한 번 급락하면은 오히려 매수 타이밍을 노려봐도 될 만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상황실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목표가 상향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현대백화점, 백화점 부분의 양호한 실적 때문에 목표가를 올리겠다고 한국투자증권의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네. 잠깐 체크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썩 와닿지는 않습니다. 어떤 내용이 와닿지 않으셨나요? 왜냐하면 일주일에 매일은 아니죠. 일주일에 매번 갈 수밖에 없는 이제 아빠로서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네. 가서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가면서 이제 가장 많이 가는 거는 이제 뭐 위에 내려가서 이렇게 쭉 훑죠. 네. 예, 훑으면서 사람들의 동향이나 어디 사람들이 많이 있나라고 보는데 물론 직접 물건을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 한 군데 좀 정해져 있으면 더 현대.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쭉 보게 되면 과거 대비해서 초기 대비해서는 사람들이 좀 많이 빠진 느낌이 나고요. 게다가 또 가장 많이 몰려 있는 데는 F&B. 네. 그러니까 즉 카페라든가 이렇게 좀 밑에 식품 코너 쪽에 이런 쪽에 좀 더 많고 의외로 의류 쪽이나 아니면 패션 브랜드 이쪽에 대해서는 점점 방문객들이 줄어드는 거를 매주 보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 어떤 현상이 나올까라고 했었을 때 아마 대표적으로 지금 4월달 2분기 같은 경우도 총 매출 기준으로 한 기존점 신장이 10% 이상 나올 거는 보고 있는데 아마 2분기가 본격적으로 리오프닝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나가보자라고 했는데 나가보자라고 한 가운데 나가서 이제 해외여행은 막상 못 가다 보니까 이를 좀 이연된 소비가 늘어온다고 하더라도 소비죠. 지금 같은 인플레이션 압력들이 커지는데 여기서 꾸준히 이런 소비가 계속될 수 있을까?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소비 심리 좀 확인해야 되지 않나라는 쪽에서 기존에 보여줬던 백화점 매출에 가장 또 기여를 많이 했던 게 명품 쪽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패션 쪽이 거의 뭐 50%대에서 20%대 많이 성장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계속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제가 계속 다녀보고 추가로도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번에 꼽은 내용이 백화점 부분의 양호한 실적이라고 리포트에 나왔는데 정말 그 소비가 꾸준히 이어지느냐 그리고 계속 이용객들이 여기에 백화점에 머무느냐 이거는 그 추세를 봐야겠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리오프닝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언급을 했잖아요. 네. 뭐 대표적으로 여행 항공도 있었고 한때 마스크 벗는다라고 해서 화장품 이야기도 있었고 의류 이야기도 있었고 여기에 백화점, 뭐 소비 이런 게 있는데 최근에 주가 흐름을 봤을 때는 여행 항공이라는 리오프닝보다는 엔터, 백화, 실적에 찍히는 리오프닝이 더 나았거든요. 앞으로도 그럴까요? 매력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 네. 아마 리오프닝 관련된 쪽에서 시장과 따라서 다 좀 재미없을 겁니다. 근데 지금부터 이제 변화가 나올 게 2분기 실적 발표하고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회사의 흐름들, 그러니까 즉 회사의 전망치를 보고 그 다음에 결정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서 뭐 여행 항공주나 뭐 일본이 열린다 그러면서 뭐 당장 거기에 변할 것보다 지금 또 중요한 게 여행 항공 쪽은 워낙 약세입니다. 이 부분이 또 하나의 중요한 오늘 같은 경우도 20원이나 뛰고 있는 이런 상황 쪽에서 보게 되면 이 부분도 하나의 발목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을 체크했었을 때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게 나오지도 않을 수 있겠다. 그리고 또 여행 항공은 소비 심리죠. 그렇죠. 그게 미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제 잘못하게 되면 꾸준히 금리가 올라서 연말 가게 되면 더 올라서 저희가 이제 대출 금리 지금보다 뭐 한 50%는 더 된다.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이런 현상이 나왔었을 때 이런 임의 소비재 관련된 부분들 굳이 지금 소비를 안 해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이런 소비재들을 그래도 꾸준히 물론 돈 많으신 우리 정현 앵커님 같은 경우는 그쪽 세계라고 하더라도 그쪽의 하이 클래스와 아니면 네.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의 소비 심리는 또 다를 수가 있겠죠. 네. 그런 것들도 한번 감안하면서 일단은 뚜껑 열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저희 방송에 나오시는 우리 패널 전문가분들이요. 저를 뭐 날개 열리는 자동차 타고 다니고 막 하이 클래스에다가 막 계좌가 빨간불이라는 자꾸 이상한 유언 비어를 퍼뜨리시는데 제가 그럼 저희 시청자분들과 소통이 불가능합니다. 그건 다 사실이 아니고요. 오해 만들지 말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공감하는 건 하나 있어요. 네. 그 소비 위축에 대해서 저도 이번에 예금 만기가 된 거를 원래 같았으면은 주식에 넣었을 텐데 다시 예금으로 넣었거든요. 적금으로 넣었거든요. 네. 뭔가 소비도 하기 좀 애매하고 이 물가 상승에 대한 불안해하고 있는 시점에 이 현대백화점 실적을 믿고 리오프닝을 믿고 투자하는 게 나을지 소비 위축을 경계하는 게 좋을지 한 줄평 투자 의견으로 정리해 볼게요. 네, 주가가 올라오면 사시겠네요. 다시 예, 그런 관점에서 네. 일단 지금은 백화점주나 유통주를 볼 때 또 하나의 변수가 이제 면세점도 많이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관광객들 유입과 함께 이런 변화가 같이 맞아 들어야 이제 나올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까지는 소비 위축에 대한 변화를 좀 더 체크하자. 그래서 지금 고점에서 빠르게 내려오고 있는데 지지권들은 충분히 있습니다만 그러면 반대로 어느 정도 시장이 반등해서 어느 정도 안정세가 들어오게 되면 이런 종목들이 급하게 다시 고점을 강하게 돌파할까요? 그런 것보다 오히려 그동안에 더 많이 빠진 종목들이 오히려 초반에는 빠르게 움직이겠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지금 타겟은 뭐 신규 매수 관점 쪽으로 보는 거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아마 지금 현재 7만 5천 원대 부근의 지지권들을 한번 확인하면서 마지막 지지권에 대한 어느 정도 주가의 경직력, 하방 경직력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지금 거래량이나 주가의 탄력들을 고려했을 때는 빠르게 그래서 뭐 10만 원대까지 리포트의 목표가가 11만 원이더라고요. 아직 모르겠습니다. 네. 이거는 확인하고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백화점에 대해서 오늘 긍정적인 리포트와는 다르게 조금 경계해보자, 확인을 하고 접근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HJC님께서 이런 글 올려주셨어요. 버틸만 할 때 일부 매도하는 게 정답이었다. 매도하지 못한 게 죄였다라고 의견 주셨는데 그럼 지금 구간에도 나 이제 버틸만 한데 그럼 오늘 매도해야 될까? 고민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시장 워낙 많이 빠지니까 다 보기 싫어. 그냥 치워버릴래. 라고 다 포기하신 분도 계실 텐데 어떻게 하는 게 오늘 그나마 잘 버틸 수 있는 방법일까요? 한 줄평 의견 주시죠. 한 줄평 말고 그냥 의견 주시죠. 네, 이게 가장 큰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말에도 많은 분들이 지금이라도 다 손절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월요일 날 그래도 비중 덜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 제가 드린 얘기는 그겁니다. 특히 시장에 안 맞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차라리 현금 들고 있는 게 왜냐하면 이게 잘못하게 되면은 시장이 말리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마음이 좀 편해야 그 다음에 안정됐을 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점 매수가 아니라 시장이 안정됐을 때 그 다음에 기회를 찾으면서 대응하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지 지금 잘못하게 되면 시장 보면서 계좌도 계좌야지만 내 멍 들어가는 마음과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서 기회 비용도 있고요.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지금 잘못하게 되면 싹 정리해서 저런 노토스 같은 종목 없나 이런 거 쫓아다니게 됩니다. 그랬을 때 빠르게 한 방에 복귀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나오다가 오히려 더 무너지게 되죠. 빠르게 더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투자 심리를 잡기 위해서는 적어도 조금 현금을 갖고 있는 것과 다 어떤 주식 하락에 대해서 100% 지금 시장에 맞는 것과 차이는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에 대해서 한 줄 평, 한 줄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여기서 김민수 대표님 인사드릴게요.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